제가 이 메이크업 방법에 스스로 자부심이 있긴 하거든요. 저 모공 커버 메이크업이 대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철이 없어졌어요. 거울을 봐도 없는데요. 아주 매끈매끈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입니다. 무려 2년 만에 찍는 모공 커버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제가 재작년에 올렸었던 모공 커버 메이크업이 지금 뒤늦게 주목을 받으면서 조회수가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영상을 업데이트할 겸 이번엔 조금 더 데일리하게, 더 라이트하게 할 수 있으면서 모공하고 페인용타는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여러분, 또 제가 모공 커버 메이크업 하면 제가 진짜 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따라하시기도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 재미있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피부 상태는 일단 스킨케어까지 맞춰준 상태고요.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화잘먹 베이스부터 발라주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헉슬리 프라이밍 에센스 제품이고요. 이제 거의 다 써가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약간 수분 에센스처럼 생긴 그런 화잘먹 베이스인데 수분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수분 베이스고요. 요거를 바르고 메이크업 했을 때 확실히 메이크업이 더 잘 먹고 들뜸 없이, 밀림 없이 화장을 잘 먹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공 페인용터 커버 메이크업은 매트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약간은 두께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화잘먹 베이스를 한 겹 발라주고 시작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약간 스킨케어 바르는 것처럼 잘 흡수를 시켜줍니다. 사실상 진짜 스킨케어 바르는 느낌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피부에 이렇게 윤기도 생겼고 화장이 잘 먹기 딱 좋은 그런 피부 상태로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제 피부 상태를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피부가 많이 관리가 잘 된 상태이긴 해요. 그쵸? 모공이나 요철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옅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잘 보면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다 제가 리들샷하고 MTS 관리하면서 많이 부드러워 보이게 관리를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마에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상태이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해 볼 건데 오늘 프라이머는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디올에서 나온 포에버 벨벳 베일 프라이머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원래는 항상 모공 커버 메이크업에 베네피트의 포어페셔널을 즐겨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프라이머여서 피부에 많이 좋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발랐을 때 트러블이 좀 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두꺼워요. 이게 모공을 진짜로 막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서는 좀 라이트한 느낌의 이 프라이머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스패츌러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필리밀리에서 이번에 상은 언니님과 콜라보해서 출시된 이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모공 사이사이에 한번 촘촘하게 넣어보려고 해요. 손등에서 이 프라이머를 살짝 펼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브러쉬에 묻혀요. 그러면 브러쉬에 잘 머금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프라이머가 살짝 로션 같은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타입의 그런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강력한 프라이머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프라이머인데 라이트한 만큼 답답하거나 두꺼운 느낌도 없고 모공을 막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번 잘 펼쳐주고요. 지금 이쪽에 비해서 살짝 이렇게 커버된 거 보이시나요? 매끈해진 느낌. 바르자마자 이게 블러칠되는 느낌이 딱 보이는 그런 프라이머고요. 이렇게 보면은 프라이머 바른 쪽, 안 바른 쪽, 바른 쪽, 안 바른 쪽.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모공 프라이머가 피부를 막는 느낌 때문에 사용하는 게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올로 사용을 하시면 모공 블러 효과도 제대로 누리면서 아주 라이트하게 가볍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공 싹 메꿔진 거 보이죠? 이마에도 이렇게 하면 싹 커버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프라이머만으로도 어느 정도 모공 커버가 싹 된 게 보이지 않나요? 진짜 대박이야 이거. 여러분, 디올 프라이머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공 커버 잘 된다고 추천했었던 버버리 파운데이션이 단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대체품을 찾느라고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찾은 조합이 새로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에스티로더의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 제품하고
더마콜 파운데이션 제품을 섞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적당량 덜고 더마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조금 짜주는 거예요. 더마콜 파데가 이렇게 흐르지 않는 단단한 파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주면 적당히 꾸덕한 그런 파운데이션 제형이 되는데 이거를 섞었을 때 그 제형이 딱 버버리 파데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꾸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섞었을 때 커버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모공 커버 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러분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이 제형 자체가 얇아져 버리면 요철을 커버를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특히 어디서 티가 나냐면 자연광 밑에서 티가 나요. 햇빛 아래서 티가 나기 때문에 모공이랑 요철을 커버를 한 게 햇빛 밑에서도 티가 안 나고 잘 커버되어 있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베이스 메이크업이 조금 두께감이 생기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파데를 섞어서 만들어줘요. 다시 필리밀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브러쉬에 잘 먹여준 다음에 고르게 잘 펼쳐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얹어놓고 마른 퍼프를 사용해서 두들겨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트하고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 쓸 때에는 마른 퍼프를 써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밀착력을 높여주기 위한 거니까 물먹인 퍼프보다는 마른 퍼프가 좋습니다. 커버되는 거 봐요. 원래도 더블웨어가 여러분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파데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마콜이랑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한 단계 더 모공 커버랑 요철 커버에 높은 그런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와 진짜 미쳤다. 대박이다 진짜. 지난번 모공 커버 메이크업 때 왜 이렇게 메이크업이 두껍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매트하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모공과 요철을 커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촉촉하고 광채가 나는 순간 요철이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철에 대한 컴플렉스만 가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제가 지난번 했던 버전보다는 훨씬 얇고 라이트한 버전입니다. 이쪽도 바르자마자 요철 싹 가려지는 거 보이죠? 보통 모공 커버랑 요철 커버 안 되는 파데들은 발랐을 때부터 바로 보이거든요? 발랐을 때부터 바로 요철이 커버가 안 된다는 게 보이는데 얘는 지금 바르자마자 바로 요철 사이사이 다 메꿔주는 거 보이고 그리고 브러쉬 역할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 브러쉬의 모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요철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게끔 얘네가 만들어준다는 거. 이렇게 파데를 다 발라주었고요. 벌써부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 메이크업 방법에 스스로 자부심이 있긴 하거든요. 저 모공 커버 메이크업이 대가잖아요, 여러분. 벌써부터 끝내주네요. 네. 사실 컨실러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굳이 컨실러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일단 더샘의 트리플 팍 컨실러 코렉트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살색 컨실러 있죠? 이걸로 여기에 있는 살짝의 잡티들 조금만 커버를 해볼게요. 이 컨실러가 가장 단단한 크림 타입 컨실러여서 고정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커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펜슬 타입 컨실러로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하고 스펀지로 경계를 살짝 퍼뜨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커버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파우더 단계에서 가장 모공 커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우더를 사용해줄 건데 제 인생 모공 커버 파우더인 키르시 블렌딩의 플러피 어피 파우더 제품이고요. 요거는 그 연보라 색깔 케이스로 되어 있는 디어 마이 블러 파우더라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그 제품이 리뉴얼돼서 이렇게 케이스만 바뀌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안에 내용물은 동일하고요. 요즘에 진짜 이거를 너무너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리뉴얼 전부터 제가 벌써 한 3, 4년 쓴 것 같은데 3, 4년 동안 저희 인생 모공 커버 파우더여가지고 이번에는 이걸 써보려고 하고요. 항상 모공 커버 파우더를 고르실 때는 유분기를 잘 잡아주는 뽀송뽀송한 기름종이 파우더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퍼프에 잘 묻혀준 다음에 골고루 묻도록 이렇게 비벼줍니다. 모공 커버 메이크업 할 때는 항상 파우더를 퍼프로 눌러서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모공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게 보이죠? 여러분, 요철이 없어졌어요. 진짜 대박. 거울로 봐도 없어. 너무 어이가 없어. 내가 개발한 방법이지만 정말 끝내줍니다. 이렇게 쫙 눌러서 발라주고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파우더를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지성 피부여서 이렇게 발라도 2시간 만에 유분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유분기가 나오면은 그냥 그게 정상 피부 같아요. 파우더를 안 하고 나가면 오히려 너무 기름이 져가지고 온 얼굴이 번들번들 거리는데 파우더를 이렇게 바르고 나갔을 때 기름이 올라오면 그냥 그게 오히려 정상 피부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줘도 건조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건성 피부라서 파우더 이렇게 바르는 거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촉촉한 로라메르시 파우더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꿔서 해주면은 훨씬 촉촉하게 모공 커버를 하면서 파우더를 바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공이 이렇게 많고 요철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파우더를 다 해줘봤고요. 여러분 제 얼굴에 요철이라는 게 어디로 갔죠? 거울을 봐도 없는데요? 그냥 단순 카메라에서만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지금 거울을 봐도 요철이나 이런 흉터 같은 것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제가 특히 이런 나비존 쪽에 모공하고 요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싹 가려지고 아주 매끈매끈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결점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지 않나요?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도 모공, 요철이 완벽하게 커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 메이크업 방법이 모공하고 요철 커버에는 너무나 탁월한 방법이어서 제가 진짜 오늘만큼은 결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 항상 해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피부도 편안하고 너무 무겁지 않게 두껍지 않게 모공 커버, 요철 커버를 잘 해줄 수가 있고요. 만졌을 때에도 묻어나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은 손에 못 묻는 게 없거든요. 특히나 여름에 또 완벽하게 커버를 하면서 뽀송뽀송하게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이렇게 모공 커버를 할 때 보여드렸던 저의 인생 모공 커버 파우더인 키리시 블렌딩 파우더를 이번에 마켓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서마켓에서 색조 제품을 마켓하게 되었고요. 제가 진짜 이 키리시 블렌딩 파우더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사용을 해왔는데 근데 이거를 드디어 민서마켓에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공 커버 파우더 마켓은 8월 12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제가 밑에 댓글에 카톡 풀친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카톡 풀친을 친출을 해두시면은 제가 마켓 오픈할 때 알림을 보내드리니까 풀친을 먼저 추가를 해두시고 마켓 오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소식으로 모공 커버 파우더를 마켓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색조로 넘어가 볼 건데 웨이크메이크의 브로우 팔레트를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트에 있는 가운데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한번 섀도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섀도우로만 눈썹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키스미의 헤비 로테이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5호를 사용해서 눈썹 색깔을 좀 물들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섀도우 팔레트는 삐아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1호 누드 블러쉬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정말 애용하고 있는 팔레트인데 요즘에 이걸로 메이크업 해주면 저한테 딱 맞는 부드러운 색감으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컬러 사용해가지고 섀도우 베이스 깔아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모공 커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최대한 깔끔하게 갈 거고요. 색조가 너무 튀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그리고 이 컬러 사용해서 손가락으로 묻혀준 다음에 눈두덩이에 반짝임을 이렇게 얹어볼게요. 이 팔레트가 또 글리터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이렇게 스파클링한 느낌을 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펄감 진짜 예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가운데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이걸로 음영감을 조금 더 얹어볼게요. 가끔 저한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오거든요. 저랑 같은 모공과 페인 흉터가 많은 피부이고 키가 굉장히 큰 키 큰 여자이신 분인데 자기는 자존감이 너무 낮다. 근데 민서님은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지 궁금하다. 혹시 비결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 댓글이나 DM들을 종종 받는 것 같아요. 특히 피부가 나빠서 그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다. 혹은 키가 커서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공감 능력 없는 답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왜 자존감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나쁜 게 자존감이 떨어져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키가 큰 게 자존감이 떨어져야 될 일인가? 너무 티 같나요? 삐빅 티입니다. 이런 느낌인가요 지금? 근데 정말로 간간히 그런 질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민서님도 저처럼 키 크시고 피부가 나쁜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지 궁금하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다른 생각이지만 그게 왜 자존감이 낮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키가 큰 거는 이미 커버린 거여서 이미 커버린 키를 줄이는 방법은 없기는 해요. 만약에 내가 피부가 자존감이 낮아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바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힘들 수 있고 굉장히 길게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피부가 좋지 않은 게 정말로 내 인생에서 크리티컬하고 내 자존감을 갉아먹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피부과 시술이나 뭐 MTS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해결이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도 이제 좀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메이크업으로 좀 가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이걸로 뒤쪽에 음영감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외적인 거에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키가 크고 피부가 나쁜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쁘고 날씬하고
키가 적당히 작고 이런 사람은 무조건 자존감이 높나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성취감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살았는지, 어떤 것들을 내 힘으로 이루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이 자존감이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제 자존감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항상 피부가 나쁘고 제가 가진 게 별거 없었을 때에도 항상 자존감이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았던 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거를 무조건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얘기부터 하자면 예중 예고 입시를 합격을 하고 대학교 입시도 합격을 하고 그랬던 게, 저는 그 학교들을 아예 들어가겠다는 목적으로 그 학교만 보고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항상 합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중은 제가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재수를 해서 들어간 케이스인 거고요. 저랑 같은 학년인 친구들이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제가 중학교를 재수했기 때문에 예중을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그걸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합격을 했고, 그리고 예고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경희대를 지망을 하고 그 경희대풍의 무용을 이제 배우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자존감이 높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외적인 관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피부가 나쁘다고 그냥 둔 게 아니라 MTS 관리, 리드샷 관리 이런 거 하면서 지금은 꽤 많이 피부가 좋아지게끔 관리를 해놓은 상태이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큰 키와 나쁜 피부가 제 자존감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내려갈 때가 언제냐면, 제가 뭔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를 해내지 못했을 때, 저는 포기하는 제 모습이 정말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자기 혐오가 시기 오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다이어트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한다? 다이어트를 실패할 때의 저의 모습이 그렇게 싫은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는 샤프소 심플 펜슬 라이너 사용해가지고 아이라인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 같은 문제는 외적인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많이 낮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외적인 것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노력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부가 정말 안 좋았던 게 컴플렉스였는데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피부를 좋게 만들었어. 얼마나 뿌듯해요. 거기서 또 성취감을 얻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바꾼 것들이 쌓여갈 때마다 자존감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타고나게 좋은 피부를 갖고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도 제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항상 노력해서 얻어내고 성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라인 다 그려주었고, 지금 속눈썹이 자꾸 처져가지고 보다나 속눈썹 고데기 사용해서 뷰러를 좀 뜨끈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는 키르시 블렌딩의 애쉬피 컬링 카라, 이거 사용해서 마스카라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살짝 컬러감이 애쉬 블랙이거든요. 완전히 또렷한 블랙이 아니라 약간 애쉬빛인데, 이렇게 마스카라 해줬을 때 속눈썹이 되게 예쁘게 표현이 돼요. 되게 길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속눈썹이 정말 길고 예뻐 보이게 표현이 되는 편이고, 컬링도 안 처지고 굉장히 짱짱하게 발리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속눈썹이 지금? 그리고 애교살을 이제 그려줄 건데,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파우더를 이제 너무 빡세게 나가지고 애교살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애교살의 경계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교살을 처음부터 아예 재창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이 애교살 스틱을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처음부터 아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온리니드의 언더 아이 듀얼 스틱이라는 제품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아예 굵은 컨실러 스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컨실러로 애교살을 밝혀주고요. 애교살을 아예 뚜렷하게 만들려면 컨실러를 써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은 브라운 색깔 이렇게 스틱이 있거든요.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그리고 디올 TT 사용해가지고 애교살에 반짝임 얹어보도록 할게요. 애교살 섀도우는 역시 TT만한 게 없죠. 예쁘긴 정말 너무 예쁘죠? 이거 리뉴얼 전 거거든요. 저는 역시 리뉴얼 전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지크의 애교살 메이크업 팔레트, 애교살 그림자 한 번 더. 애교살이 없던 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쉐이딩은 항상 롬앤 거 쓰고 있거든요. 롬앤 베러덴 컨투어라는 제품이고 그레이쿨 컬러입니다. 왼쪽에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노즈 쉐이딩 해줄 거고요. 콧볼을 깎아서 조각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쪽에도 살짝 음영감 넣어줄게요. 지금 음영이 너무 없어서 여기가. 그리고 가운데 컬러를 다 섞어가지고 턱선 쉐이딩까지. 오늘 메이크업이 어떻게 보면 얼굴의 윤곽을 다 없애버리는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평평하게 지금 다 눌러놨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이 너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컨투어를 굉장히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키르시 블렌딩의 New ETC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컬러감인데 약간 핑크? 모브 느낌이 있으면서도 오늘 메이크업한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묻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앞광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해놓고 크림 블러셔 바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공 커버한 거 다 벗겨지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블러치를 잘 해주는 블러셔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블러셔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뉴 ETC 컬러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모공 커버 메이크업 할 때 특히나 빛을 발하는 그런 블러셔여서 제가 애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번에 이다리 민서템 영상에서도 나왔던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미 제가 파우더로 모공을 눌러놓은 상태여가지고 모공 커버 효과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유분기 있는 상태에서 써주면은 이 효과가 굉장히 잘 보이고요. 이렇게 블러치를 해놓은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발라줄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 발라서 마무리해볼 건데 입술은 두 개를 섞어서 발라볼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피 푸딩팟 위드아웃이라는 컬러고요. 이것도 약간 블러셔랑 잘 어울리는 그런 핑크빛이죠. 브러쉬에 잘 묻혀서 입술 바깥 부분에 이걸로 블러치를 해주듯이 발라줄 거고요. 이게 굉장히 뽀용한 느낌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한 단계 뽀용한 느낌으로 입술이 정돈된 느낌이 들고 키르시 블렌딩의 슈가토피 립펜슬 1호 피그토피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 광을 내주는 그런 립 제품이에요. 이것도 색깔이 딱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입술 안쪽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너무 예뻐. 광택을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이 진짜 완벽하게 저희 취향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피부편부터 시작해서 아이 메이크업, 블러셔, 입술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저희 취향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완성! 약간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컬러감이 다 조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딱 데일리로 하는 모공 커버 메이크업이 예쁘게 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도 마음에 들고 일단 피부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유분기를 정말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메이크업이 끝날 때까지 유분이 잘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지속력이 오래가는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커버를 해둔 게 오래오래 잘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여서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는 저한테 모공이 있는지 요철이 있는지 페인 흉터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모를 수 있게 정말 완벽하게 커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때 정말 깔끔한 모공 커버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메이크업들보다 훨씬 쉽고 훨씬 가벼운 버전이기 때문에 이번 메이크업도 꼭 따라해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한 번 누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